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과서 지난 그 수능가법을 공부했는데 그때 공부가 그 220페이지까지 했고, 오늘은 221페이지 큰 2번 내부 수익률법. 그러니까 여기서 법이라는 것은 메소드, 방법을 말해요. Internal Rate of Return Method. 그러니까 투자 판단하는데 내부 수익률을 이용하는 방법을 가지고 판단하겠다 이 얘기고, 그 내부 수익률을 공부하기 전에 Internal Rate of Return 요 메소드 방법을 고찰하기 전에, 그러면 메소드를 뺀 내부 수익률은 무슨 뜻인가, 이 개념을 먼저 알아야 이제 편하겠죠. 그래서 가로 1번 내부 수익률의 개념. 1번 내부 수익률이란 지분 투자자의 나간 돈 유출에 대한, 들어온 것이 이제 연도별로 들어올 텐데 첫 해는 20% 수익 나고 다음에는 10% 수익 나고, 그래서 그 연도별로 들어온 투자 기간 전체 5년이면 5년, 3년이면 이게 연평균 내부 수익률을 말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244페이지로 가가지고 수익률의 여러 가지 개념들이 나와 있는데, 그거를 잠깐 보면 244페이지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 244페이지 제일 먼저 수익률은 무엇인가, 내부 수익률 이전에 수익률은 무엇인가. 그 1번 투하된 자본에 대한 수익의 비율을 말한다. 여기서 수익, 리턴이라는 것은 총 들어오는 수입에서 나가는 비용을 남는 순수한 수익의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수익률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투자된 자본, 투자된 또는 투하된 자본에 대한 순수익의 비율이다. 이거는 리턴이란 말인데, 이 리턴은 수익에서 비용을 뺀, 그러니까 결국 순수익의 비율이에요. 결국 순수익의 비율인데, 여기 이제 수익률 개념이고, 두 번째 동그라미는 421페이지 투자 대상의 수익률이다. 내부 수익률은. 그리고 또 기대 수익률은 장래의 수익률이다. 실현 수익률은 과거에 얻어진 수익률이다. 요구 수익률은 필수적으로 얻어야 될 수익률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수익률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선 이 수익이 뭐냐? 이 수익이 투자 대상, 요 수익이 투자 대상의 수익률이면 얘를 뭐라고 하냐, 얘를 내부 수익률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 수익률이 또 뭐냐, 이 수익률이 이제 장래의 기대 수익률이다. 장래의 수익률이다. 그러면 얘를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고, 이 장래가 아니고 과거에 달성한 수익률이다. 과거에 얻어진 수익률이다. 그러면 이제 이루었으니까 실현 수익률, 뭐 꿈을 이루었으면 꿈을 실현했다니까 얘를 과거의 수익률을 실현 수익률. 이 수익률을 꼭 나야 될 수익률이다. 반드시 달성해야 될 수익률이다. 요구되는 수익률이다. 꼭 나야 된다. 요구되는 수익률이면 얘를 뭐라고 하냐, 요구 수익률이라고 그래요. 요구 수익률. 그 다음에 요 수익률을 또 평균 수익률이다. 그러면 이제 연도별로 평균을 내는 거예요. 연도별로.
그래서 투자 기간, 이 평균은 투자 기간이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투자 기간의 수익률의 평균인데, 특히 기업 평균을 이제 얘기해야 이것이 의미가 있어요. 기업 평균. 예를 뭐라고냐? 그래서 요 수익률은 평균적인 수익률이다. 이것을 그래서 평균 수익률. 평균 수익률. 알았어. 저것도 한번 해보지. 그 다음에 평균 수익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그 244페이지에 그 여러 가지 이제 수익률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동그라미 이제 4번을 보면 투자 의사결정에서 그러면 의사결정, 판단,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고 있는 의사결정 변수가 되고 있는 수익률은 어떤 수익률이냐? 투자 대상의 수익률이고, 이미 과거의 수익률은 의미가 없으니까 장래의 기대 수익률이고, 그리고 꼭 나야 될 수익률, 그러니까 장래의 기대 수익률, 그 내부 수익률이죠. 그리고 요구 수익률, 꼭 나야 될 요구 수익률,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에 아까 평균 수익률이라고 했는데, 평균 수익률은 결국 기업 평균에 의한 평균 수익률을 말한다. 예를 들어서 지금 동그라미 6번 예를 들어보면 1차년도 수익률이 20%, 수익률은 과거는 의미하고 장래의 기대 수익률 의미가 있으니까 1차년도 기대 수익률이 20%, 2차년도가 30%, 3차년도가 40%, 4차년도가 50%였다면, 그러면 4차년도까지 총 수익률은 누계로 얼마가 돼 있을 것인가? 1, 2, 3, 4 해가지고, 그럼 원래 이제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계산할 때 4차년도 누계의 수익률은 얼마일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개념을 이제 계속 모르니까, 왜냐면 처음 배우는 과목이잖아. 누구든지 처음 배우면 모르죠. 저도 처음 배우는 과목은 하도 머리가 아파가지고 못 듣겠더라고요. 제가 그 서울대 대학원 다닐 때 그 제 환경대학원하고 그 어디 공대 가서 이제 한번 그 수학을 들어봤는데, 그 수학이 필요해가지고 그 1시간을 듣는데 너무나 머리가 아파가지고 쉬는 시간에 이제 도망가 버렸어요. 다시는 안 들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무슨 이게 수학이요, 개론이야, 이제 그럴 텐데, 나중에 말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부동산 개발론, 부동산 정책론, 부동산 마케팅론. 이건 아주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그 쉬울 때도 있으니까 지금 그러려니 하고 듣고 계시면 돼요. 나중에 또 쉬운데 또 나와요. 그래서 이제 기업 평균은 누적적으로, 자, 처음에 원본, 그리고 여기 이제 첫 년도가 10%가 나온다고 했나요? 첫 번째 년도가 20%네요. 원본에다가 20% 수익이 난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1차년도에 수익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시간이 여기라면 1차년도 여기 수익이 되어 있다. 여기 제로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2차년도는 여기에다가 이것이 원본이 되고 다시 1 플러스 30%, 여기 2차년도. 3차년도는 다시 여기에다가 1 플러스 이 전부를 원본으로 하고 요거를 수익률로 40% 수익이 난다. 이렇게. 그 다음에 4차년도는 곱하기 1 플러스 이게 0.5, 50% 수익이 난다고 그랬으니까 이것이 누계적인 수익률이에요. 이게 누계적인 수익률. 그러면 계속 이걸 곱하면 얼마가 나오냐? 그 교재에 계산되어 있죠. 얼마가 나오냐면 3.276이 나와요. 3.276%로 말하면
327.6%. 근데 이거는 그 평균이 아니고 5년치 합계인데, 우리가 수익률이 면, 야, 투자하면 수익률 얼마나? 그 평균 수익률을 물어보죠. 막 연도별로 다른 걸 물어본 게 아니고. 그래서 얘를 갖다가 똑같은 수익률로 평균적으로 얼마나냐? 그렇게 말하려면 얘를 기업 평균을 해요. 그래서 4승근하고 3.276 요걸 하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여기 1.345가 나와요. 1.345. 여기 앞에 1은 원본이고 원본. 나머지 0.345가 바로 평균 수익률이잖아요. 연평균 특히 평균 수익률. 그래서 요 예제는 34.5%다 연평균. 그렇게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거기 이제 수익률 개념이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8번에 요구 수익률 개념이 있는데, 요구 수익률은 꼭 나야 될 수익률이다. 여러분 그 꼭 맞아야 될 점수가 몇 점입니까? 요구되는 점수가 평균 60점이죠. 그래서 그 동그라미 8번 요구 수익률은 투자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수익률이다.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수익률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요구 수익률을 또 다른 뭐를 말하면 필수 수익률, 내가 돈을 투자했는데 자본을 투자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그 수익률이 나오냐 한데 이제 남의 돈을 빌려면 그 대가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 대가가 이자예요. 얘를 자본 비용이라고 그래요. 캐피탈 코스트. 그 다음에 또 이 자본 비용은 이 돈을 은행에다 예금했으면 얼마 나올 텐데 내가 은행에다 예금 안 하고 택지 개발 사업한다. 그러니까 택지 개발 사업의 수익률은 은행에 예금했을 때의 수익률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익률을 기회비용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같은 논리로, 기회비용과 같은 논리로 다른 투자 대상이 아니고 다른 외부 투자 대상에 투자했으면 이 정도 수익률이 났을 텐데, 그런데 그걸 놓치고 있다. 투자 대상에 투자한 바람에. 그래서 이거를 외부 수익률이라고도 하고, 같은 논리로 전용 수입, 이것을 다른 투자 대안에 투자했다면 전용해서 이 돈을 이쪽으로 전용해서 투자했으면 이 정도 수입이 날 텐데 투자 대상에 투자한 바람에 놓치고 있잖아. 그래서 이걸 전용 수입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최저 수익률, 투자하면 꼭 요구되는 수익률은 아무리 적어도 이 정도는 나야 된다. 최저 수익률. 합격하려면 아무리 적게 맞아도 평균 60점 맞아야 된다. 최저로. 이 최저 수익률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현금 흐름, 나가는 거 유출과 들어온 거 유입은 그 요구 수익률로 할인해서 평가를 내게 되는데, 유출원가, 유입원가. 그렇기 때문에 이 요구 수익률을 모든 현금 흐름에 할인하는 율이기 때문에 얘를 요구 수익률을 할인율이라고도 합니다. 할인율. 그리고 9번에 보면 요구 수익률은 어떤 대안에 투자하면 그 투자 기간에 대해서 돈이 묶이죠. 그래서 투자에 묶이는 시간에 대한 보상, 이자율. 그 투자 대상이 위험하다, 증권과 같이. 그러면 투자 대상에 대한 그 위험에 대한 보상으로서 위험률, 얘를 또 플러스해야 되고, 투자자본을 투자했을 때 10억인데 다시 그거를 회수했을 때 10억이 똑같은 금액이 들어오지만 값어치가 떨어진다. 투자했을 때 10억은 집 두 채 값이었는데 회수했을 때 10억은 한 채 값밖에 안 된다. 그럼 50% 돈의 가치가 떨어졌네요. 인플레가 된 거죠, 50%. 그래서 이런 경우에 투자자본의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보상으로 인플레, 세 개를 더해야 꼭 얻어져야 될 요구 수익률이 나오기도 한다. 이렇게 이제 수익률 개념을 우리가 관찰해 봤고, 그러면 다시 내부 수익률로 와보면, 내부 수익률이 가냐면 아까 221페이지 있죠. 221페이지 보시면은 자, 내부 수익률은 이제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기대 수익률이고 투자 대상의 수익률이고 이런 거죠. 장래 기대 수익률.
그리고 의사결정 변수죠. 꼭 알아야 될 변수고, 의사결정 변수고. 그리고 또 설명하기를 그 유의부 현가와 유출 현가를 일치시키기 위한 할인율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유출 현가와 유의부 현가를 일치시키는 할인율이 어디가 있냐면, 또 교재를 보시면 예를 들어놨어요. 예를 들어놨는데, 예를 들어보면 222페이지 12번에 동그라미 12번에 예를 들어놨는데 돈이 나가는 거 들어오고 얼마냐 이렇게 따질 때 요걸 표시해놨는데 요거는 시행착오적 방법에 대한 예니까 요 예보다도 어떤 예를 들면 좋겠냐면은 동그라미 10번 요건 또 문자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칠판에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내부 승률을 어떻게 낼 거냐, 유출후 현가와 유의부 현가를 어떻게 일치시키는 율을 낼 것이냐, 그게 바로 내부 승률이니까. 그래서 내부 승률을 이런 개념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여기 지금 유출후 현가가 얼마 나가냐, 유출 현가가 1,000원이 나갔다. 근데 유입이 두 번 들어오는데 그 유입이 처음에는 얼마 들어오냐면 700원이 들어오고, 근데 이거는 1년 후에 값어치니까 1년 후에 유입이니까 얘를 현재 값어치로 가져와야 돼요. 그럴 때는 일시불 현재 가치로 우리가 했을 때는 이렇게 나눴잖아요. 1 플러스 여기 이제 이거 모르지. 이걸 모르는 거를 내려고 하니까 x. 근데 1년 후 걸 가져오니까 얘 1승으로 나누고, 또 2년 후에도 800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얘를 2년 후는 이제 두 번을 땡겨야 되잖아. 할인을 해야 되잖아요. 2년 후에 유입. 그래서 두 번 할인을 해야 되니까 연속해서 X로 할인한다는 거죠. X를 모르는데 그 X를 내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리코르가 됐다. 그럼 도대체 이 X가 얼마가 되어야 유출 현가와 유입 현가가 일치돼서 우리가 원하는 내부 수익률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이걸 풀면 되죠. 이거를 미지수 X를 풀 수 있잖아요. 이렇게 풀면, 그지? 왜냐면 이제 풀면 되죠. 이항시켜서 이거 풀면 되죠. 그래서 이제 그 X를 요거 X의 제곱이니까 2차식이 나오네요. 그래서 2차식 인수분해하면 나오죠. 자, 그러면 인수분해에서 나올 때 음수는 버리고 이제 하면 되죠. 여기서 버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내부 수익률을 구한다. 다시 이제 앞으로 와가지고 모르는 과목을 하다 보니까 그 개념적이니까 계속 되고 있는데, 자, 그러면 또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221페이지 내부 수익률은 지분 투자자의 수익률이다. 그러니까 부동산 전체의 수익률이 아니고 지분 투자자의 수익률이다. 부동산의 수익률과 지분 투자자의 수익률은 다르죠. 다른데 여기서 보면 이거 이제 부동산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 이제 20억을 주고 샀다 이거예요. 시장 가치가 20억인데 20억 주고 샀으니까. 근데 주인이 얼마 투자했냐? 주인이 10억을 투자하고 그 다음에 돈을 얼마 끌어왔냐? 저당 잡히고 20억을 끌어왔다. 그런다고 해서 은행이 투자자가 아니에요. 내가 10억 투자하고 은행이 10억 투자한 건 아니고 은행은 빌려준 사람, 대출자, 저당 대출자. 그래서 내가 투자자예요. 내가 10억을 가지고 투자할 건데 돈이 모자라서 은행에서 20억을 빌려와 가지고 결국 부동산 투자 대상인 20억짜리를 샀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투자자고 은행은 공동 투자자가 아니고 대출자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투자할 건가 말 건가 하나 한다면 이 지분 투자자가 투자할 건가 말 건가의 의사 판단을 도와주는 방법들이 내부 수익률법이고 수능가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지분 투자자의 수익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동그라미 3번 현금 유입과 유출을 일시키는 할인율이다. 아까 우리가 공부했고, 연평균 수익률이다. 동그라미 4번 이것도 공부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이 무슨 얘기가 있냐, 이제 내부 수익률을 낼 때 미리 요구 수익률, 할인율을 알고 있어야 되냐? 몰라도 돼요. 아까 X를 구하면 된다고 그랬죠. X, 미지수. 아까 그 식에서 얘에 대해서 지웠지만은. 그래서 미리 할인율을 알고 있어야 되냐? 아니요. 그냥 할인하는 율을 미지수 X로 놓고 그 X를 구하면 내부 수익률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요구 수익률을, 할인율을 알 필요는 없다. 동그라미 6번. 그러나 지금 내부 수익률 IRR이 아니고 IRR 메소드, 내부 수익률 방법을 적용하여 투자 판단하려면, 그러려면 할인율, 요구 수익률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왜? 투자 판단은 어떻게 하니까? 투자 판단은 이렇게 하잖아요. 투자 판단은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투자하면 어느 정도 수익이 날 것 같으냐? 기대 수익률이죠. 이게 바로 내부 수익률. 이게 장래의 기대 수익률이 투자 대상의 기대 수익률이 내부 수익률이에요. 그러면 내부 수익률이 30% 될 것 같다. 근데 꼭 나야 될 요구 수익률이 어느 정도 꼭 나야 되냐? 요구 수익률이 20%다. 그러면 투자하면 꼭 나야 될 것이 20%인데 투자하면 기대되는 게 30%니까 투자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합격하려면 꼭 맞아야 될 점수가 60점인데 평균, 내가 이 시험 공부를 하면 몇 점 맞을 것 같으냐 해보니까 70점은 맞을 걸로 예상이 된다. 그러면 시험을 봐야죠. 그러지만은 이 공인중개사 시험은 시작은 누구나 하되 1년 내에 합격한 사람, 2년 내에 합격한 사람, 5년 내에 합격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해요. 다른 시험은 탈라서 공인중개사만 끝까지 될 때까지 한 시험이 특이하게 공인중개사 시험인데, 그러니까 60점 맞아야 되는데 30점밖에 못 맞을 것 같다. 그래도 시험장에 가야 돼. 시험장에 가서 느끼고 와야 돼.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혼자 공부할 때는 경쟁자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중고등학교 이제 교실을 얻어서 시험을 보는데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막 20만 명 보잖아요. 그 20만 명이 보니까 구름대 같이 와요. 아유, 이렇게 구름대 같이 경쟁자가 있을 줄 알았으면 내가 좀 더 평상시 열심히 했을 텐데 이거를 깨닫고 와야 돼. 이렇게 떨어질 때. 그러면 다음에 합격해요. 자, 그러면 그래서 지금 요구 내부 수익률 방법 IRR 메소드를 적용하여 투자 판단할 때는 반드시 판단 기준인 요구 수익률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가 동그라미 6번에 설명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구 수익률, 내부 수익률을 다른 용어를 빌려서 표현해 봐라. 그러면 앞에서 배웠던 순환가가 있는데, 8번, 동그라미 8번, 순환가를 0으로 만들 때의 할인율이다. 우리가 유의부 현가와 유추루 현가를 일치시킨다는 거죠. 이게 내부 수익률이. 유의부 현가와 유추루 현가를 일치시키는 것이 우리가 그 내부 수익률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예를 들어보면 1,000원이고 뭐 이거 유추로 현가다, 이게 유추로 현가다, 그리고 여기 1년에 얼마 들어오냐, 700원 들어온다,
1년 후에 유입이, 그 다음에 또 그러면 1년 후니까 X 할인율은 얼마인지 모르겠네. 1승으로 할인해서 가져온다. 2년 후에 얼마 들어오냐, 또 800이 들어온다. 그러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모르니까 X고, 근데 같은 크기가 XX니까 제곱으로 나눈다. 여기 얼마냐, 2년 후에 돈이 들어오는 유입이다. 2년 후에 유입이다. 이렇게. 그러면 이 X를 낼 수 있잖아요. 그 X가 바로 내부 수익률이고, 이 내부 수익률은 이쪽에가 유출효과고, 요 니꼬르잖아요. 니꼬르. 이쪽에가 유의부효과예요. 이거 분명히 1000원을 만들어야 돼. 똑같이. 왜? 이걸 X를 내서 어떤 X를 집어넣으면 똑같이 1000원이 될 것인가. 그러면 유출효과가 1000원인데 유의부효과도 1000원이다. 그럼 유의부효과, 유의부 현가 1000원 빼기 1000원. 이건 뭐냐? 유출의 현가. 남는 게 뭐예요? 빼서 남는 게 순현가. 순현가가 제로잖아. 순현가. 그래서 순현가를 0으로 만든다는 얘기는 유출의 현가와 유의부 현가를 일치시켜야 되고, 그 일치시키기 위한 미지수 X가 바로 내부수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부 수익률은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수익성 지수법은 아직 안 배웠는데 수익성 지수를 1을 만드는 할인율이 있고, 그 뒤에 또 비교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은 내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하고 같았을 때의 할인율이다. 그 얘기가 무슨 소리냐면, 같았을 때 할인율이다. 지금 이게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 같았을 때 할인율이다. 이걸 예를 들어 보면, 이게 지금 모르는 과목을 처음 배우기 때문에 용어를 정확하게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결국 책 진도가 안 나간다. 또 문제풀이에서 문제를 못 풀겠다면 용어에 맥혀가지고 못 푸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요구 수익률과 내부 수익률이, 내부 수익률법이 나왔기 때문에 두 가지 용어가 그것을 일치시키는 할인율이다. 자, 내부 수익률 그리고 요구 수익률, 얘를 할인율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할인율. 요거를 유의부 수익률이라고도 한다고 했고, 그리고 여기 30%고 얘도 30%다. 이랬을 때 순현가는 0이 된다. 예를 들어봐요. 여기 이제 10억을 투자했어요. 쭉 가요. 투자 금액. 원본은 살아있죠. 몇 년 후든, 절호해서 한 5년 후든. 살아있는데 얼마냐? 15억이 됐다. 5억이 이익이 났네요. 그러면 금방 눈에 보면 몇 프로예요? 50%지. 수익률이 50% 나지. 이게 수익률이 50% 나지. 요거를 기대 수익률이고 내부 수익률이죠. 기대 수익률, 또 기대 수익률을 내부 수익률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렇게 50% 이익 났는데 이거를 유출 현가고, 그죠? 얘가 유출 현가, 돈이 나갔으니까 들어온 것이 15억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유입 금액이지. 유입 금액. 현가로 내야 순환가법을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유입의 현가를 낸다. 우리는 순환가를 0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얘도 10억이 나와야 돼. 그래서 얼마를 할인해야 10억이 나오냐? 10억에서 5억이 붙어서, 이익이 붙어서 15억 났으니까 다시 15억 난 거를 5억을 빼버려야 되잖아요. 그럼 도로 10억이 돼가지고 유의부연가도 10억, 유출연가도 10억, 순환가가 제로가 되고, 순환가가 제로가 되는 수익률이 얼마냐? 그 얘기잖아요. 요렇게 이걸 가져올 때 얼마를 할인해야 되냐? 디스카운트.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가져오려면 할인해야 되잖아. 똑같이 50%를 할인해야죠. 그래야죠.
50%가 붙은 만큼을 도로 떼냈잖아요. 50% 붙은 만큼을 바로 50%를 도로 떼내니까, 그래서 수년가를 0으로 만드는 수익률임과 동시에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 같았을 때 그때 활용률이 바로 내부 수익률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9번에 또 뭐라고 말하냐, 투자기간이 1기간이다. 투자기간이 1기간이라면 투자기간이 1기간이라면 이렇게 내부 수익률을 낼 수도 있어요. 내부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이잖아요. 여기가 지금 제로 시점에 100을 투입했어요. 근데 1년 후에 얼마가 되어 있느냐, 1년 후에 하여간 이익이고 뭐고 그냥 원본하고 이익하고 되어 있는 가치를 보니까 여기가 지금 150이 되어 있어요. 하여간 팔면 150이 또 들어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 그러면 수익률은 몇 %냐? 수익률은 100을 투자해서 150이 나왔으니까 이게 150%지. 그런데 이 150% 안에는 100%는 원본이야. 이 150 안에는 원본도 건지고 추가로 이익을 얻는 상황이잖아요. 원본이 100이야. 요 중에 100%는 원본 건진 거예요. 원본 건진 거. 그 다음에 원본 말고도 또 50이 더 들어왔잖아, 이게. 이건 수익이에요. 그래서 이게 50%야. 그러니까 150%에서 100% 여기에서 원본을 빼버리면 남는 이익이 나오잖아요. 100%를 빼버리면 남는 이익인데 그 수익률이 바로 50%다. 이렇게 낼 수 있어요. 이렇게. 그 얘기가 지금 221페이지 동그라미 9번에 나와 있습니다. 어려운 과목을 지금 배우지도 않은 과목을 계속 숫자를 들어서 여러분이 설명을 들으니까 힘들죠. 잠깐 쉬었다 다시 하겠습니다.